출발. 자, 어제 이제 주간 중승부는 또 동부 조금 먼저 2차 현장까지 갔죠. 뭐 하는 짓인가. 정말 2차 현장 쫄깃쫄깃하게 봤던 내용이었고, 하나는 조금 무난했고요. 또 우리 카드도 충분히 또 조금 좋은 승리, 또 1세트의 분위기가 또 너무 또 좋았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요. 맹아석 프렌과 또 동부 오바 조금 좋았었는데, 어제 약간 우리가 도로공사를 조금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공사가 일단 올 시즌 원정에서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또 패배로 인해서 3승 5패가 됐는데요. 그 3승 중에 2승이 기업은행이 태업 시절 때 김호철 감독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2승을 거뒀던 지표였기 때문에 사실상 원정 승리는 1승 4패에 불과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 도로공사의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현격하게 떨어진다. 어제 약간 기업 역배 나오더라도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봤던 내용이고요. 기업 프렌과 또 어떻게 보면 또 오바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조금 가져갔던 내용이었었는데 3대5로 끝날지는 저는 조금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그 해초는 좀 아쉬웠어요. 해초는 이제 또 60레벨 장기 프로젝트가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뭐 랑스승을 조금 끼워넣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쾰른의 수비 결장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와의 또 난타전을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1대0의 또 쾰른의 승리가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 무엇보다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또 주간부터 쭉 한번 더 종족종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NBA도 지금 이제 주력 라인업은 지금 레이커스, 또 마인, 보스턴 마인이 지금 통과를 했고, 그런데 또 이제 또 나머지 조합도 지금 현재 뉴욕 마인이 조금 순항 중에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응원을 해서 끌고 와보는 내용들로 조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이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곧바로 첫 번째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창원 LG, 울산 모비스 상대로 천적입니다. 천적의 플레이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시즌 맞대결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역시 또 LG가 모비스전의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역시 또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 창원 LG는 리바운드 37.9개로 평균 내용을 상당히 또 잘 끌고 가고 있다면은 울산 모비스는 리바운드 꼴찌로서 역시 또 올 시즌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로 그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그렇고 야투 효율성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리바운드의 기회를 조금 더 가져가는 팀들이 아무래도 역시 또 조금 더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리바운드 좋은 팀들이 또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무엇보다 이제 LG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모비스도 아시다시피 조금 내용적으로 반등의 기세를 조금 보여줬던 경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약간 핸디값이 7.5라면 조금 그래도 좀 큰 사이즈가 좀 아닌가. 물론 직전 고향전에서는 조금 졸전을 조금 보여줬고 최근에 또 원주동부나 SK 또 서울 삼성상들은 홈에서의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정 경기의 경기력들은 조금 문제점을 조금 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핸디값이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들이 조금 드는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핸디를 접근 포인트를 조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경기는 그렇게 핸디값을 크게 조금 볼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또 물론 이제 타마이가 또 복귀를 했어요. 그죠? 타마이가 조금 복귀를 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LG 홈에서는 대체적으로 양 팀들의 매치도 약간 저득점 행보를 조금 보였던 케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149.5 기준점이라면은 살짝 한번 언더사이드로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상대전 9연승의 페이스, 물론 또 LG의 승리를 조금 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만은 최근에 또 모비스도 물론 직전 경기 패배에 대비해서 최근의 경기력들이 그래도 조금 시즌 초반보다는 개선의 사항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또 핸디값은 이런 패턴으로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7.5 기준점은 개인적으로 역시 좀 프랜사이드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방해성이 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반은 약간 언더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이네요. 그렇게 한번 첫 번째 경기는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서울 삼성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들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양 팀들의 매치는 뭐 지금 현재로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를 조금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로 약간 두 팀 다 물론 KCC가 뭐 또 부상자들도 거의 다 조금 합류를 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KCC도 지금 이제 득점은 상당히 또 좋은 지표 리그 내 탑 득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은 실점도 리그 내에서 탑 랭커입니다. 엄청난 실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 두 팀 다 역시 뭐 실점 1위 팀과 2위 팀의 매치라면은 여기는 승패를 논하기보다는 역시 또 5번을 먼저 컨택 방향을 조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이제 양 팀들의 3번의 매치도 어떻게 보면 또 난타전이었습니다. 평균 득점이 역시 또 173점이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두 팀들의 맞대결은 최근에 또 계속해서 난타전이 조금 펼쳐졌기 때문에 여기는 168점을 기준점에 오바를 조금 염두를 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굳이 또 용기를 승패를 짤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뭐 KCC도 최근에 역시 또 지면적으로 수비가 또 무너져 있고 뭐 최근에 또 경기력도 들쑥날쑥하죠. 좀 무엇보다 최근 KCC가 뭐 좀 11경기, 10경기를 봤을 때도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역배나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승패보다는 역시 또 오바를 먼저 또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오바를 먼저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게임입니다. 이제 신한은행과 KB스타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신한은행도 어떻게 보면 또 뭐 경기력들을 올 시즌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최윤하 감독도 첫 감독을 조금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감독 경험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양 팀들의 매치가 뭐 최근에 또 매치업에서 뭐 KB가 또 우세를 보였다는 부분도 조금 저는 약간 KB의 똥배는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의외로 또 미마루이가 일단 박지수에 대한 수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 잘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유달리 또 한 선수를 놓치고 있습니다. 일단 신한은행이 또 아시다시피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실점이 많아요. 최다 실점 팀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외곽 수비의 약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강희슬에 대한 수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희슬이 또 32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신한전에서 그럴 정도로 유난히 또 외곽 야투 효율성들이 강희슬을 통해서 상당히 또 표출이 잘 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희슬은 또 신한전에 상당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개인적인 역시 또 뭐 KB의 다득점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박지수도 그래도 또 건전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 약간 출전 시간도 조금 더 늘려주고 있고 이런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어제 또 하나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가 어제 또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KB스타즈도 또 동기부여가 또 불이 붙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또 하나은행이 어제 또 1승을 추가하면서 1위 탈환을 조금 했다. 그렇다면 이제 또 KB 입장에서도 뭐 지금 이제 뭐 두 게임 차가 나고 있는 이 격차를 조금 더 좁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오늘 경기 일단 힘을 뺄 수는 없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이 경기는 KB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무엇보다 강희슬이 신한전에서 상당히 또 독보적인 행보들을 올 시즌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KB도 실점이 많아요. KB도 상당히 또 많은 실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빠른 템포의 농구를 조금 보여준다면은 또 신한도 그 못지않게 상당히 또 실점률이 조금 높은 팀들의 두 팀들의 매치입니다. 이 경기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도 긍정적, KB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대한항공과 KB 손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아시다시피 이제 료웨이를 또 보냈습니다. 그죠? 료웨이를 보내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든을 또 영입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로 당장 투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또 팀원과의 또 호흡을 조금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역시 또 이제 또 뭐 5라운드 지금 약간 그 출전을 조금 예상하고 있는 패턴들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포지션을 또 대한항공이 충분히 또 많은 자원들이 또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일단 정지석의 복귀가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정지석이 또 합류한 대한항공은 다르죠. 무엇보다 수비도 좋고 공격도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공수양면에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대한항공 동배당 충분히 또 납득이 되고요. 물론 이제 KB 손보가 경민대 체육관, 약간 홈코트로 이용하는 경민대 체육관에서는 상당히 또 경기력이 좋았습니다만은, 그 인천 계양체육관이죠. 역시 또 이제 대한항공 원정에서 올 시즌 딱 한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 때는 또 3등에 또 패배를 당했다는 내용들도 조금 부정할 수는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KB도 약간 야쿠베 이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또 BNI 컨디션이나 최근에 또 경기력들이 좋았던 컨디션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카도 잡아내고, 오케이도 최근에 또 홈에서 잡아냈던 경기력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또 긍정적이었는데, 저는 약간 언어반은 조금 고민입니다. 저는 약간 조금,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고민인데요. 이제 항공 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의 핸디값을 잘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저도 비에나가 또 땅콩전은 조금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언어바의 기준점에서는 전 약간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다. 반반 정도를 조금 보고 있고, 항공 사이드나 또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지를 잘 끌고 와보시더라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아무튼 요 경기는 정지석이 복귀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홈코트의 강점들이 또 살아날 수 있다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길. 자, 오늘 약간 호주 축구는 조금 패스할게요. 약간 조금 난이도 있는 매치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호축은 조금 제외를 하고, 자, 삼성생명과 우리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우리은행도 최근에 또 경기력의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도 무엇보다 최근에 또 3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삼성이 약간 긍정적인 내용들이 득점 지표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또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저조한 득점대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야투율성이 살아나면서 최근의 경기력들을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은행도 최근에 상승세죠. 또 김단비의 컨디션도 최근에 또 조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내용이고, 최근에 또 이민지나 여러 가지 조금 주요 자원들의 또 같이 또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직전경기는 아현우의 또 활약이 있었고요. 그죠? 심성영, 이다현, 이명관까지도 조금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약간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약간 센터 포지션에서는 이제 조금 우리은행이 조금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센터 포지션이 조금 비어 있어요. 전부 다 포워드거든. 그럴 정도로 올 시즌 약간 조금 리바운드에서의 열세를 조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또 삼성도 그 못지않게 리바운드 지표들이 조금 낮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윤이가 어떻게 보면 또 몸 상태가 이제 아직까지 100%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기는 또 출전을 했다가 어떤 경기는 또 빠지는 케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과연 지금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경기는 우리은행 역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홈에서 삼성생명 용인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1승 9패예요. 1승 9패로 상당히 또 이 상성 관계에서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띄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특히 또 농구나 배구 이런 약간 소규모 단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약간 이 상성 관계가 축구나 어떻게 보면 야구보다 훨씬 더 현격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김단비가 트리플 더블도 기록을 했고, 아야노가 또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 최영빈이 또 이제 조금 천재급의 퍼포먼스, 우리은행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역배당 플랜, 핸디값은 지금 현재로 승호패는 약간의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역배 아니면 또 승호패 5 아니면 또 프랜스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양 팀들이 올 시즌 물론 최근에 분위기는 조금 살아났습니다. 득점 분위기도 조금 살아나 있긴 하지만은 두 팀들의 맞대결은 올 시즌 이제 상당히 또 저조한 득점대들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 평균 득점이 양 팀들 매치업에서는 108점이었어요. 세 번의 경기가 108점의 경기력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이제 언더사이드도 한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123점의 기준점이라면은 언더도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또 삼성이 우리은행의 수비에 조금 고전을 해요. 그런 애들이 조금 상성 관계로 계속해서 조금 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언더나 우리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신다면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전정관장과 현대건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갑자기 또
자네테가 경기 직전에 이제 또 갑자기 또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네테가 지금 현재 이마가 찢어져서 조금 오늘 경기까지도 출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정관장 지금 현재로 5연패입니다. 5연패 10경기 동안 1승 9패예요. 1승 9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의 몰락을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제 인쿠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선우나 이런 자들, 박혜민이나 이런 자들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리시브가 너무 약합니다.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현관전에서 4전 전패입니다. 4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저는 약간 현관의 일방적인 그림, 오늘도 역시 또 그려볼 수 있는 그림들이 될 것이다. 조금 이제 2.5 핸디까지도 충분히 또 커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치도 3대0이었어요. 물론 정관장이 홈에서는 약간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는 경기들이 좀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경기는 3대0을 보고 계신다면은 무엇보다 마이너의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3대0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역시 176.5 기준점에 언더를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게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이제 혹여라도 정관장이 한 세트를 딸 가능성을 또 열어놓는다면은 실제 3대1이 되더라도 176.5 기준점에 지금 현재 언더사이드의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배당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등의 마인을 보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또 저는 또 생각이 다르다. 저는 뭐 정관장이 그래도 한 세트는 딸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바로 공략하시기보다 프렌으로의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기 바라겠고 전 자네테가 지금 없는 가운데 물론 현대건설이 또 서브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지만은 저는 이제 무엇보다 구심점이 조금 없어졌고 최근에 경기력들이 바닥을 찍고 있어요. 5경기 동안 최근에 셧아웃 경기도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4번이나 셧아웃이었죠. 5연패 기간 동안 4번의 셧아웃 패배를 당했다면 전 충분히 또 핸디캡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가 유력한 접근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는 서울 SK와 고양 소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 소노도 이제 또 이정현도 복귀를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조금 경기력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 있죠. 최근에 야투 열성도 조금 좋아지고 있고 네이던 나이트도 조금 괜찮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던 나이트가 올 시즌 정말 또 원희와의 매치에서는 조금 밀리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무엇보다 이제 원희가 약간 경기를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이트가 상대 또 일단 피지컬도 좋고 상대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원희한테 이게 또 페이크에 전부 다 속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희한테 득실 마진들을 조금 까먹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원희에 대한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SK는 지금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 시즌도 역시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또 안정적이에요. 평균 득점이 85득점이고요. 최근에 또 실점도 76실점으로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는 약간 조금 실점도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득점 포지션을 조금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즌 맞대 같은 경우도 이제 2승 1패로 또 SK가 또 앞서 있고 그런 내용들 물론 또 동아시안컵을 또 중간에 치렀지만은 홈 경기 일정이었던도 저는 약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또 5경기 동안 최근 득점력이 더 뿜뿜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SK의 득점력이 지금 불을 뿜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저는 약간 안영준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은 그건 지금 큰 퍼포먼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또 좋은 자원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SK 사이드의 정배당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SK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되셔야 된다. 다만 이제 양 팀들 무엇보다 최근에 득점력들이 둘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기는 157.5 기준점이라면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시즌 맞대결이 그렇게 약간 양 팀들은 그렇게 다 득점은 안 났어요. 상원의 매치에서는 조금 그런 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준점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약간 조금 언더로의 반성 전환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SK의 일방적인 그림을 조금 보고 있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SK 사이드와 157.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 이렇게 조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로 또 NBA 뭐 주력 라인업 적중이 됐고 조금 이제 부주력도 한번 또 열심히 또 응원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흐름이 조금 이상하게 가긴 하네요. 아무튼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주간 깔끔하게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더 어제보다 많이 건질 수 있는 좋은 접근 포인트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시죠. 가자!